자, 그러면 이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불리고요. 주축 방향을 찾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방법론이고 모든 공대생의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공대 하면은 맨날 나오는 게 PCA들 관련된 게 인식 계열이나 뭐 이런 데서 뭐 학습화 방법들에서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공대생의 친구 PCA 편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서 수식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n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값 n 노멀 벡터하고 그다음에 센트로이드를 이용해서 y 벡터를 이용하고 얘는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 제곱을 하는 이유는 부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 도트 y가 음수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곱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식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왜 갑자기 PCA 수식이 등장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녀석을 계속 풀어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J 값을 최소로 하는 n 벡터를 찾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자, 이 수식을 그대로 이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J 값을 제일 작게 하는 미니멈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n을 찾아야 되겠고 이 값을 최소화하자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리스트 스퀘어나 이런 방법도 비슷합니다만 리스트 스퀘어는 y 방향이 이렇게 되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리스트 스퀘어는 이거를 미니마이즈 되는 걸 찾는 거고 PC의 경우에는 많은 책들에서 설명이 되겠죠. 이쪽 방향들을 작게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y 방향이고요. 이게 y. 그다음에 얘들은 뭔가 제일 가까운 이 거리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방법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학적인 이슈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PCA의 경우는. 자, 이게 왜 PCA가 나오는지 n 도트 그다음에 yi 모든 i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수식은 도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모든 n에 대해서 y를 도트 프로덕트 하더라. 그러면 트랜스포즈를 써서 y 벡터를 옆으로 뉘었고요. 그 다음에 n 벡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거의 도트는 매트릭스 연산에서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녀석을 옆으로 누우니까 트랜스포즈가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은 이제 매트릭스 연산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제곱은 항상 뭐예요? 제곱은 똑같은 것들을 트랜스포즈의 곱이죠. A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는 A 트랜스포즈 A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네 둘이 내부가 뭐 제곱이라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실제 이 녀석의 제곱 결과물을 쓰기 때문에 A 제곱이라고는 이렇게 안 쓰죠. 잘 이게 벡터일 때는 제곱이라고 안 쓰고 도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곱으로 이 결과물은 이미 상수이기 때문에 제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얘 자체는 지금 매트릭스의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칼라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A 도트 A는 ATA라고 쓰기 때문에 이런 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얘가 두 개 똑같이 써있지 않고 벡터 행렬 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가 들어갔고요. 트랜스포즈 괄호가 있으면 트랜스포즈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은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래서 n, yt, n이 있는데 트랜스포즈가 들어가면서 얘네들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nt가 나오고 y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nty, yt, n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 시그마는 n은 우리는 XYZ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만을 갖고 있을 뿐이고요. i하고는 상관이 없죠. 시그마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그마 yi, yit 트랜스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y로 이루어져 있는 y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개수가 i개만큼 이렇게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뭔가 y 벡터 y의 1, y2, y3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얘네들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들이 얘하고 트랜스포즈하고의 곱이니까 여기서 하나를 띄어서 이렇게 되는 녀석하고 이렇게 된 녀석의 연산량이니 얘는 3 곱하기 1이고 여기는 3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3이 돼서 3 곱하기 3 형태가 나오겠죠.
이 작업에 해당하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행렬로 표현해 보시면은 예, i만큼을 서로 트랜스포즈해서 곱하게 되어 있으니 행렬로 이제 표현해서 y라고 하는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y라고 하는 행렬은 뭐냐? yi가 이렇게 있으면 yi개만큼 얘들은 각각 3개죠. y 벡터가 3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를 y 벡터라고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컬럼 벡터들이 되는 거예요. 개수가 i개만큼. 그래서 y의 경우에는 이때 y는 분석을 해보시면은 yi가 3개의 3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3 곱하기 i만큼 얘들이 개수가 있는데 총 k개만큼 아니 이렇게 생겨있는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3칸, 여기가 k개만큼, 여기가 3. 얘하고 이제 곱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A 매트릭스는 y하고 y팁끼리의 곱을 a로 표현했고요. a는 3 곱하기 k,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k 곱하기 3.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같으니까 3 곱하기 3. a는 3 곱하기 3 매트릭스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PCA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최종적인 수식이 등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 수식을 보시면 YYT가 곱해져서 NTAN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형대수에서 가장 유명한 수식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죠. 이 값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로 PCA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뭐 이거 자체를 이용하는 걸 PCA라고 보통 부르긴 합니다만 이 수식이 그럼 뭔데 여러분들이 PCA라고 하는 성격들을 되게 이상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얘의 수식은 아주 유명한 타원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퀘이션은 뭐냐? NTA에는 무언가 미니멈을 하는 게 목표이고 미니멈한 값이 있다면 그게 어떤 상수 C가 된다라는 조건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여러 가지 책들이나 이론들, 논문들 보시다 보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요 폼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XTAX는 C라고 하는 폼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합니다. 얘는 바로 엘립소이드 타원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 방정식이 PCA 이론의 핵심이 되겠고요. 이 타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PCA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타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PCA는 갑자기 뭐죠? 난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어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얘 자체를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엘립소이드 타원 방정식이 되는가? XTAX X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문자 표현된 건 벡터이고요. X라고 하는 벡터는 XY 2차원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XY가 있고 트랜스포즈 써서 여기는 XY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과 수학에서 고등학교 때 많이 보신 요새는 안 나오겠구나. 선형대수를 안 배우니까. 선형대수 과목들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때 A 매트릭스를 A11, 12, 21, 22라고 한 다음에 이걸 쭉 풀어보세요. 여기 곱하고 그 다음에 XY 곱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TAX는 C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복잡해. 나 이거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수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이쪽은 대각 방향이고 오프 다이아고널, 다이아고널, 그 다음에 비대각 방향에 있는 A12, A21이 만약 0이라면 이 A 매트릭스가 대각선 방향만 값이 있고요. 얘네 두 개가 전부 다 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1이고요. 1, 2하고 2, 1이 0이고 A11, A22는 양수이다 라는 가정을 넣으시면은 A 매트릭스 바로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A11, A22. P라고 표현한 얘기는 이게 이제 프린시펄, 주축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P라고 하는 건 지금은 뭐 생각 안 하셔도 좋아요. 여기가 양쪽이 0이고 A11, A22만 남으면 이 수식은 바로 이 부분에 21, 0 되고 12, 0 되니까 이게 사라지고 11하고 22만 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축만 남아있고 나머지 방향이 0인 걸 제가 P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해서 XTAX였는데 XTPX라고 써놓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등장할 때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x제곱, y제곱은 뭐 1 이렇게 표현되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고요. 자, 요 숫자들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면 타원 방정식이라 부르죠. 그래서 여기 c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c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a11은 밑으로 내려가서 c 나누기 a12, c 나누기 a22. 이 폼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시는 도형의 방정식에 나오는 바로 b1제곱, b2제곱으로 표현되고 오른쪽은 1이 되는 타원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타원 방정식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타원 방정식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여기가 b1이고 여기가 b2일 때 요 끝이 b1, 여기가 마이너스 b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b2, 여기가 b2가 되죠. 이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 PCA라고 하는 엘립소이드 이퀘이션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설계가 돼서 배우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내가 몰라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타원 방정식인데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 타원이 만약 이렇게 많이 찌부러져 있으면 타원이 최대한 찌부러져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이 타원이 B2가 되게 작고 B1이 되게 크면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앞서의 수식에서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데이터가 평면을 어떤 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배치되도록 그리고 요 폭은 좁아지고 옆으로는 늘어나 있는 걸 찾으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노멀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CA라고 하는 컨셉은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어떤 수식을 풀어보시면 이런 수식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 수식은 이쪽이 만약 0이라면 P, 프린시펄, 주축 방향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타원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A12하고 A1이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나올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 문제가 저희 때도 고등학교 때 저희는 선형대수도 배우기 때문에 배웠었기 때문에 이게 뭐 정석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A12하고 E1이 0이 아니고 각각의 A11, E2는 양수라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프린시펄 P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리고 여기는 0인 거 거기에다가 무언가 B라고 하는 행렬이 곱해져서 이런 숫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 매트릭스는 주축에다가 뭔가 다른 선형 대수, 선형 변환하는 매트릭스가 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있는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축 방향을 앞서의 예제에서 B1, B2를 구했잖아요. 예, 여기가 각각 0인 경우. 그런데 A는 요 양쪽이 0이 아니라서 P에다가 뭔가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된 거고요. 그걸 우리가 P에다가 뭔가 곱해져 있는 걸 B라고 표현했을 때 B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어떤 행렬을 곱하냐에 따라서 얘들의 모양이 바뀝니다. 자, 예로 보시면은요. P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B1, 이게 B2일 텐데 B라는 매트릭스가 2001이 들어가면 얘네들을 이렇게 곱하면 행렬이 이렇게 이 타원이 옆으로 X방향이 좁아져 있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이고 여기가 2인 녀석을 곱하게 되면 이쪽이 커지면서 얘는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 B가 00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다른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11, 22 같은 걸 넣어 보시면은 이렇게 타원이 회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XTAX는 C라고 하는 수식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XTAX는 C라고 하는 녀석은 A가 안에 무언가가 선형 변화를 하게 되면 주축 방향이 나오고요. 주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평평한 딱 회전하지 않은 이런 타원이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이 바로 옆에서 보셨던 왜 자꾸 이렇게 되지? XTAX는 C라는 녀석은 내부에 뭔가 주축 방향으로 이렇게 직교 방향의 타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A 안에 이런 요소가 들어있고 이 녀석에 또 다른 아까 B라고 하는 녀석들이 곱해져서
P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B가 있으면 이 녀석이 타원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형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된 타원이고, 회전을 우리가 따로 여기서 풀지 않고요. 그거는 뭐 로테이션 매트릭스 써서 풀거나 하는 것들은 로보틱스고, 주축을 구하면 이게 이 녀석의 주요 핵심 성능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2배가 들어가면, 여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행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축 방향에 관한 것들이죠. A11하고 2는. 그래서 이쪽 가로 폭하고 세로 폭에 대한 게 1과 A11과 22에서 결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다른 것들이 곱해지면 2001이 곱해지면 X방향의 값들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요. 이 부분이 커지게 되면 2A2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옆으로 Y쪽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 녀석 X방향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숫자로도 잘 보시면 X값은 그대로 1, 이 녀석하고 얘는 1. 왜냐면 요게 1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X방향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Y방향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Y방향 그대로 띄어서 이 녀석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X하고 Y에 대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고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프 다이아고널 비대각 방향에 어떤 상수들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안에는 뭔가 주축이 있어요. A는 BP라고 표현했고, P를 우리가 구하면은 A의 성격을, A라는 타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P만 가지고 알아낼 수 있고, 이 P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이 등장을 하면 XTAX는 C라고 하는 이 값이 이게 중간중간에 자꾸 뭔가 애니메이션을 잘못 넣네. XTAX는 C라는 수식이 나오면 얘는 뭔가, 이 녀석은 뭔가 타원방 정식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쪽 방향, 주축 방향을 구하게 되면 얘를 내가 내 목표에 맞춰서 최소화되는 값, 여기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최대값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A야말로 공대생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가 있는데, 원래는 X 데이터만 있었는데 센터로 이동을 해서 원점에 데이터들이 분포하게 되어 있고, 이 수식을 풀었더니 YT라고 하는 수식이 A라고 하는 게 됐고, 주변에 NT, A, N이라고 하는 이 값을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는 값을 찾으면은 결국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타원방 정식을 이용해서 최소화하니까 이쪽 방향이 M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타원을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타원을 A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성격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틀어서 띠용 하고 맞추면 이쪽 방향이 가장 작은 값. 지금 보시면은 이쪽 어때요?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쪽이 제일 작고, 이 데이터를 이 방향에 대해서 도트 프로덕트 하게 되면 값이 이만큼 크게 나오겠죠. 그죠? Y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잘 상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바로 YT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의 주축 방향을 찾아서 두 개의 주축을 찾게 되면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노멀 벡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잘 만족하는 평면을 찾을 것이고, 그 평면은 뭔가 타원방 정식의 형태로 나오니, 타원방 정식은 A 매트릭스 여기 있는 부분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깔끔히 해결이 되더라라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의 정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되게 심플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서 정방행렬,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에는 A를 제곱을 해서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SVD, 이거를 써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뭐 매트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넘파이 이런 데 코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SVD 코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SVD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제 하나를 들어볼게요. 데이터가 여기 원점 주변에 10이 있고 20이 있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값은 0.1로 살짝 올라가 있어요. 얘네들을 관통하는 뭔가 우리가 평면을 구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1, 0.1, 10,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 개로 이루어진 타원방 정식을 구할 거고요. xt, ax는 c라고 하는 타원방 정식이고 a는 y, yt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 y를 구해보시면 y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1020 마이너스 1 0.1 1020 마이너스 1 0.1 그래서 y를 이렇게 배출했습니다. 그리고는 y, yt를 얘들을 트랜스포즈해서 곱하게 되면 2, 3이고 얘는 상호 트랜스포즈가 있어서 3의 2가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2x2 행렬이 이렇게 나옵니다. 6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0.0 자, 이 A 매트릭스를 바로 이 부분 A 매트릭스 이 녀석을 아이겐밸류를 구해보시면은 이게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곱을 해서 아이겐밸류 구했기 때문에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A가 바로 Y에 대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A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Y 지금 보시면 행과 열이 정방행열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면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게 이거죠. 자, 그래서 A에 대해서 이 녀석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구해보면 6.0017, 0.0083 이 값은 되게 크고 이 값은 작죠. 얘네들이 뭔가 6.0017일 때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시면은 0.999 마이너스 0.0167 아마 공업수학 책에 보시면 또는 선형대수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고요.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되게 귀찮기 때문에 매트랩 이용하시면 아이겐 벡터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6.0017일 때 구한 아이겐 벡터는 0.999 마이너스 0.0167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YYT는 A라는 매트릭스가 나왔고 얘의 아이겐밸류 구해봤더니 6과 6.0017과 0.0083이 있는데 이 중에 값이 큰 거에 대한 아이겐벡터를 구했더니 0.999 마이너스 0.167 작은 녀석에 대한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후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0.999 마이너스 0.0167 벡터가 이렇게 밑을 향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얘가 완벽한 얘들을 통과하는 평면이 완벽한 X축이 되지 못해요. 여기가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이렇게 찌부러진 약간 이렇게 삐딱한 타원이 등장을 해야 되겠고 그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큰 아이겐 밸류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밑으로 향하는 아이겐 벡터가 나온 겁니다. 이제 아이겐 벡터가 뭔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XTAX라고 하는 수식에서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아이겐 벡터는 바로 타원의 주축 방향의 각각의 방향 벡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하는 이쪽 방향이 아이겐밸류가 크니까 이쪽 방향의 아이겐 벡터는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요. 작은 녀석 V는 0.0083 0.0083은 아이겐밸류 고유치가 되게 작고 그때 해당하는 벡터는 이 방향을 향합니다. 이제 됐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들이 존재할 때 이게 y 값이라면 얘들의 YYT를 통해서 아이겐밸류 또는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 아이겐 밸류가 고유치가 큰 녀석이 있고 작은 녀석이 있는데 제일 작은 녀석을 골라서 그때 벡터를 찾아내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이 손으로 안 풀어도 됩니다. 뭐 매트랩 이용하시거나 또는 행렬 연산들 다 수행하시면 되고 뒤에서 더 쉬운 방법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 방향이 바로 노멀 벡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실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려고 그러면 손으로 푸는 게 선형대수나 또는 공업수학에서 배우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만 이 녀석을 우리가 SVD,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쓰면 아주 쉽게 구해줄 수 있죠. 그리고 뭐 이거 행렬 연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데 걔가 n by n이 되어 있으면은 AAT를 통해서 풀게 되면, 자,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A 매트릭스가 n 곱하기 n, 행이 m, 열이 n, 그래서 행과 열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이걸 풀게 되면 U 시그마 VT라고 하는 녀석이 나온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n 곱하기 n을 넣었기 때문에 U는 행이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n 곱하기 m이고 시그마는 n 곱하기 n이 돼요. 요 둘은 정방향이에요. U는 얘는 n에 대해서 정방향이에요. 그래서 n 곱하기 m, n 곱하기 m 차수가 맞죠. n 곱하기 n 차수가 맞아서 최종적으로는 n 곱하기 n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U 시그마 VT가 있는데 U는 AAT라고 하는 이 녀석을 m에 대해서 n 곱하기, 얘는 원래는 A는 m 곱하기 n, 행이 m, 열이 n인데 AAT를 하게 되면 m 곱하기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ATA를 하게 되면 n 곱하기 n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결과 보시면 되겠고, A는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A는 U 시그마 VT이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하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V 시그마 T UT, VT V는 V하고 VT는 얘들이 서로 직각 방향에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 곱하면 단위 영역 되고요. 시그마 T의 표현으로 나타나고요. ATA를 하게 되면 똑같이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UT, U는 U도 역시 직각 방향이라 서로 지워지고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U나 V, 여기 있는 U나 V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쉽게 우리가 아이겐 벡터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그마는 어려운 얘기고 이건 수학이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잠깐만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걸 다 이해를 했을 거라 이미 보고 있고 리뷰하는 거고요. 시그마 값이 바로 싱글러 값들이 되는데 여기는 다 양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큰 거, 이 부분이 제일 작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매트릭스를 지금 n by n을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U 시그마 VT로 표현이 되고, U와 시그마가 있을 것이고 U와 V가 있을 것이고 가운데는 시그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큰 거, 여기가 제일 작은 겁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보셨죠? 방금 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YYT를 곱해서 아이겐밸류 구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하고 사실 똑같은 걸 여기서 수행을 한 거고요. 6.0 아이겐밸류, 그 다음에 0.083, 얘는 크고 얘는 작잖아요. 작은 걸 토대로 쫓아갔더니 바로 이 노멀 벡터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A 매트릭스를 우리도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시그마 민이 여기에 있고, 이 매트릭스가 옆에 있는 VT하고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에요. 여긴 다 0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곱해지는 데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시그마 민과 이 녀석이 곱해지고 바로 이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작은 데의 벡터가 여기 지금 보신 이 녀석이 되겠고요. 제일 큰 데의 아이겐 벡터가 바로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3개가 등장을 할 것이고, 여기에 제일 큰 거, 3차원 타원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뭐 참외, 오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이 아니면 원반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낫겠네요. 평면이니까 3차원인데 얘들이 평면 형태로 표현되고 이쪽 방향이 평면의 양쪽 방향이 되겠고, 바로 이 방향이 노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이쪽 방향이 되겠고, 얘는 제일 납작한 이 부분이 노멀 벡터에 해당하는 게 가장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특히 비전 문제라든가 3차원 비전들 이런 데 보시면은 최적화 옵티말들을 구해야 되는데, 옵티말 수식들이 PCA의 폼으로 나오고, PCA의 폼으로 타원 방정식 형태로 나오고, 3차원 비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구하면 A를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미니멈 되는 값은
V 벡터에 바로 이 녀석의 마지막 컬럼에 있는 이렇게 이것도 컬럼 벡터가 뭐냐면요. V가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미니멈이 되는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제곱 바로 AAT에 대한.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니멈 값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max는 이쪽 방향을 뜻하고요. 왜냐하면 고유치를 이 제곱에 대한 고유치니까 싱귤러 밸류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이쪽 방향을 뜻하겠고 제일 작은 게 이쪽 방향을 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적화 제일 작은 걸 찾는다면 바로 요 아이겐 벡터를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멀 벡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세요. 이거 제가 대충 그림으로 그렸는데 우리가 3차원이잖아요. 점 데이터들이 3차원으로 되어 있어서 원이면 좋겠는데 원이 아니라 얘네들이 3차원 공간 안에서의 머릿속에서 딱 피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자인데 되게 이렇게 토핑이 많아서 볼록하면 자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이 볼록한 거에 축이 세 방향이잖아요. 3차원이니까 싱귤러 밸류는 총 3개가 나올 거고요. 시그마 맥스부터 시그마 민이 나올 거고 여기서 제일 납작한데 아이겐 벡터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점점점 아이겐 밸류 이 행렬 A에 A 트랜스포즈를 해서 아이겐 벡터를 밸류를 구하면 싱귤러 밸류로 표현되는데 이 녀석이 점점 데이터가 이렇게 더 납작한 형태라면 데이터가 이때는 좀 둥그렇고요. 데이터가 조금 더 납작하다면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시그마 맥스, 시그마 민이 있다면 시그마 맥스보다 시그마 민이 아까보다 더 많이 작아져 있어요. 이 그림에서. 왜냐하면 이 높이가 시그마 민에 해당할 거예요. 이쪽이 크고 이쪽이 큰데 이 부분은 지금 높이 방향이 좀 제일 작잖아요. 시그마 민 이때의 값과 이걸 점점점 납작한 그림이 있다면 이때의 시그마 민은 시그마 맥스보다 한참 더 작습니다. 이 부등호가 2개 있다라는 건 얘보다 얘가 훨씬 작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그냥 좀 작을 뿐이고요. 이게 좁아지니까 시그마 민은 굉장히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민이 제일 작을 때 해당하는 곱해지는 V 컬럼 벡터를 가져오면 그게 바로 노멀 벡터 여기 표현되어 있는 파란색 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노멀 벡터를 구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잠깐 끊고 또 이어서 할게요.